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맥을 못 추리면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세장 논쟁은 최근 들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LG전자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판매, 그리고 암호화폐의 매매,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건데요. LG전자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NFT 기술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올해부터는 NFT 기술을 교육과정의 수료 인증서에 활용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자사 TV를 통해서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블록체인 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LG전자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이 글로벌 P2C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메인넷, NFT, 펀드 조성 등 이 블록체인 분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2C란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최초로 제시한 개념인데요. IP를 활용한 리크리에이션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이자 참여형 창작 문화입니다. 유저들은 이커머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된 툴과 IP를 활용해서 직접 게임과 또 음악, 춤, 굿즈 등의 형태로 리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그리고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P2C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와 상품들은 NFT로 변환이 가능해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는 동시에 유저들이 수익화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P2E 방식을 넘어서는 보다 더 진화된 모델입니다. 향후 SMBM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IP를 활용해서 리크리에이션에 쉽게 참여하고 관련 로열티 등 투명하게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두나무의 관계자는 하이브와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브는 지난해 11월에 공시를 통해서 두나무와 합작사 설립을 위한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올 상반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의 NFT 거래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두나무 측은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NFT 거래소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거래소들의 NFT 사업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두나무를 향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공식 암호화폐 사업자가 된 이후 첫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재계약 시즌을 맞았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한 달 후에 NH농협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NH농협은행은 이번 주에 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업비트와 코빗은 연 단위로 실명 계좌 재계약을 맺어서 올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NH농협은행은 실명 계좌 재계약을 위한 거래소 실사를 이번 주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트래블루 시행을 앞두고 재계약 실사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이 지난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총 9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 지능적 무역 경제 범죄는 물론 외국인 부동산 사건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역 범죄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는데요.
무역과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해 신종 외환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무역 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자금 세탁과 편법 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 등 반사회적인 무역 경제 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쓰인 금액이 총 86억 달러, 한화 약 10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한 자금 세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암호화폐에 쓰인 세탁 자금은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2017년부터 세탁한 암호화폐는 330억 달러 이상인데요. 자금의 대부분이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의 역할을 파악하고 또 자금 세탁의 수법을 이해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에서 블록체인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 모든 범죄 수사관들은 암호화폐와 또 블록체인 분석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우선 급락세를 멈추고 진정 상태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지속되는 시장 약세 속에 업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시옷 피읍 시옷 시옷. 최근 세계적인 축구 클럽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의 거액의 스폰서십 제안을 받았지만 이사회가 암호화폐를 투기적으로 평가하면서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이사회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속적인 약세장 속에 낮아지는 암호화폐 관심도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는 듯합니다. 다음 초성 확인해 볼까요?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회사인 이응티읕이 이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의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수년간 암호화폐 채굴 장비 시장을 독점했던 중국 업체들이 주춤하자 인텔은 2월 초 암호화폐 채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지난 1월 암호화폐 채굴 전용 ASIC 칩인 보난자 마인칩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인텔의 채굴 장비 시장 진출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키고 최근 북미 지역 채굴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보다 나은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시옷 기억입니다. 미국 유타주 하원 의원이 가상자산으로 이것을 납부하자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의 의무죠. 바로 세금 납부인데요.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지급 개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을 통한 납세를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러드 폴리스 미국 콜로라도 주지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여름부터 비트코인을 사용한 납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까지 가격과는 별개로 이 암호화폐 기존 제도권으로의 편입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운영 비용이 높아지면서 매도 압력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또 비트코인 시황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